네, 11월 4일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다우존슨이 올랐네. 0.5% 올라서 17,900. 나스닥도 0.35% 올라서 5,145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오른 4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계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어제는 말씀드릴 때는 개별 종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른 걸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가 관련 에너지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완전 올랐고요. 텍사스산 원유 WTI 같은 경우는 3.8% 올랐고 브렌트유도 3.6% 올라서 50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유화학 제품이 좀 주목이 받으면서 조금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1년 동안 말씀드렸던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SK하이닉스 지분을 20% 보유하는 SK하이닉스 홀딩스를 신설한 뒤 이를 지주사로 합병한다고 합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주 SK, SK텔레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손주 회사가 됩니다. 손자 회사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 SK 밑에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같이 붙어 있는 자회사격으로 격상이 돼서 공정거래법상 출자 규제를 피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에 45조를 투자하겠다는 그 발표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SK가 완전 지주회사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SKT가 분할돼서 합병할 때 지분율을 SK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식회사 SK는 주가를 좀 올리고 SK텔레콤은 주가를 조금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야지 합병 비율에 의해서 주 SK의 지분 20% 보유하는 SK 하이닉스 20%를 보유하는 부분이 합병되더라도 좀 지분을 대기업이 최태원 회장 쪽에 지분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SK는 주가가 좀 오르고 SKT는 좀 정체 또는 좀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중국이 여전히 핫한 시장이죠. 향후 5년간 연 7% 성장률을 포기하고 6.5%를 지켜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국민소득이 2010년에 2배가 되도록 목표를 선정했고요. 이번 오중 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2020년도에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출산에 의해서 1자녀 운동에 대한 부분도 폐지를 했고요. 2자녀까지도 허용하는 걸로 또 바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다가 소비자가 아닌 뭐 중간재 아니면 어떤 기계장치 같은 부분을 수출하는 업종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회계 절벽이라고 용어를 썼네요. 금융감독원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는 흑자를 지속하다가 4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회계 절벽 업체 36곳을 공개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에 회계 절벽 업체 36곳을 공개했는데요. 그 36곳을 보면은 대부분이 건설이나 조선주에 해당됩니다. 회계 절벽이라는 게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 연말에 손실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정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편법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 조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주 이후에 준공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진척률, 진행률에 따라서 그 매출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 조정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특히 KT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명태금 위로금이 1조 발생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공지가 하거나 아니면 분기마다 조금씩 퇴충을 쌓는 방법으로 좀 지속할 수 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연말에 몰아치는 부분으로 그 주주들의 손실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투자자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 기관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36개 업체들은 좀 주가가 뭐 약보합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트럼프 참 괴짜죠. 괴짜인 트럼프가 공화당의 유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한국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28,000여 명의 미국 군인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미국은 하나도 얻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돈 많은 나라인데 돈 많은 나라이고 미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한테 대가 없는 그 미국 군인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자금을 주한 미군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보다도 더 큰 비용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트럼프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